갈구원, 너 혹시 2.5 계절이라고 들어봤어? 뭐? 2.5 계절? 아니 계절에 소수점이 어떻게 있어? 수학도 아니고 반쪽짜리 계절이 하나 더 있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또 답답하게 하지 말고 빨랑빨랑 좀 말해봐. 아니 4계절도 아니고 3계절도 아니고 2.5 계절이 뭔 소리냐 임토리. 아 잠깐만, 혹시 여름이 길어지고 봄 가을이 짧아지는 그런 건가? 우와, 빙고! 바로 그거야. 너 찍었지? 야야, 내가 하늘 날아다니면서 보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어쩐지 요즘 정말 이상하더라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봄 가을이 거의 스쳐 지나가서 실질적으로는 여름, 겨울, 그리고 그 사이에 잠깐씩만 존재하는 0.5 계절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나도 너무너무 걱정돼. 그래서 오늘 햄구실에선 우리가 직접 경험한 2.5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요즘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벚꽃이 피는 시기부터가 완전 달라졌거든요. 이 갈구원이가 어릴 때는 4월 중순쯤 되어야 벚꽃이 피었는데 요즘은 3월 말에 벌써 만개해버리는 거 있죠. 맞습니다. 저도 그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부산의 벚꽃 개화가 1960년대에는 4월 15일이었는데요. 최근에는 3월 28일로 18일이나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부산 연평균 기온도 지난 100년간 1.9도나 올랐고요. 1.9도? 별로 안 오른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착각하기 쉬운 부분인데 평균 기온 1.9도 상승은 엄청난 변화야. 현재 서울이나 부산의 30도 이상 폭염일은 보름 정도거든. 근데 이 상태에서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하게 되면 30일에서 40일까지 폭염일이 될 거래. 더 충격적인 건 열대야가 50일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야. 여름엔 에어컨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세상이 오는 거지. 50일이면 거의 여름 내내 열대야라는 거네. 아이고야, 우리 같은 말단 연구원 월급으로는 에어컨 리모컨만 잡아도 손이 떨리는데 잘못하면 밤에 더워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가요? 전국적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여름 기간이 1912년에는 말이죠 98일이었는데요. 2000년대에는 117일로 19일이나 늘어났어요. 거의 3주입니다. 3주면 내가 몸으로 느낀 것도 맞구나. 예전에는 9월이 되면 선선해져서 날아다니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 10월까지도 너무 더워. 정확한 관찰이십니다. 반대로 봄은 55일에서 49일로, 가을은 69일에서 58일로 줄어들었어요. 봄은 6일, 가을은 11일이나 짧아진 겁니다. 아니 잠깐만, 가을이 11일이나 짧아졌다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인데 그래서 요즘 가을이 금방 지나갔구나. 네, 그리고 겨울은 142일에서 141일로 거의 변화가 없고요. 결국 여름만 혼자 뚱뚱 살찌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봄과 가을을 잡아먹고 있는 거네. 그런데 저 더 충격적인 걸 봤어요. 무려 제주도에서. 뭘 보셨는데요? 아니 글쎄, 제주도에 망고가 열리고 있더라니까. 예전에는 동남아시아 가야 볼 수 있던 건데 이게 제주도에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더라니까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혹시 맛은 어떠셨어요? 농민 아저씨가 하나 따서 맛보게 해줬는데 정말 달더라고요. 아저씨 말씀이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하시더라고요. 10년 만에 그렇게 바뀐 거군요. 그렇다면 감귤은 어떤가요? 감귤은 오히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더워져서 감귤 특유의 신맛이 줄어들고 있대요. 그래서 아예 망고나 아보카도 같은 열대 과일로 바꾸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보카도까지요? 정말 제주도가 열대 지방이 되어가고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서울 쪽으로도 날아가 봤는데 주말 농장에서는 바나나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바나나요? 너 거짓말하는 거지?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농장 아저씨가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니까요. 겨울에만 비닐하우스에 넣어주면은 바나나가 글쎄 잘 자란대요. 여름에는 그냥 밖에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열대 과일 생산지가 되는 거네요? 반대로 원래 우리나라 작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경상북도 사과 농장에 갔더니 농민 할아버지가 호우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사과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안 맺는데요.
사과는 겨울에 충분히 추워야 봄에 꽃이 잘 피는데 요즘은 겨울이 따뜻하니까 문제인 거래요. 그래서 사과 농장들이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농민은 아예 경상북도에서 강원도 산간 지역으로 농장을 옮겼다고 합니다. 사과가 고산지대로 피난 가고 있는 거군요. 그럼 김치 담글 배추는 어떤가요?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원도 고랭지 배추밭에 갔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높은 산에서 기르고 있더라고요. 평지에서는 너무 더워서 배추가 제대로 안 자란대요. 그런데 높은 산도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앞으로 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민 아저씨 말씀으로는 앞으로는 배추 대신 다른 채소로 김치를 담그는 방법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니면 북한에서 배추를 가져와야 할지도 모른다네요. 안 돼. 그럼 여러분, 2.5 계절이 되면 우리 생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건강 쪽을 좀 연구해봤는데 말이죠. 정말 심각합니다. 어떻게 심각한데요? 여름이 길어지면 열사병, 탈수증 환자가 급증할 겁니다. 작년 여름에 부산의 응급실 방문자 중 온열 질환자가 무려 30%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게 2.5 계절이 되면 여름이 6개월이니까 온열질 환자도 2배로 늘어나겠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기 같은 해충 활동 기간도 길어져서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같은 열대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미 제주도에서 일본 뇌염을 옮기는 모기가 11월까지 발견되고 있거든요. 안 돼! 모기! 맞아요. 제가 그것도 조사해봤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추석 지나면 모기가 없었거든요. 요즘은 11월까지도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산의 모기 활동 기간이 1990년대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이었는데 최근에는 3월부터 11월까지로 8개월이 늘어났습니다. 8개월? 거의 1년 중에 3분의 1을 모기와 함께 산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더 무서운 걸 발견했는데요. 모기 종류도 바뀌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없던 이 큰 모기들도 요즘은 보이더라니까요. 큰 모기요? 얼마나 큰 모기인데요? 동남아에서나 볼 수 있던 얼룩모기 같은 것들이요. 크기도 우리나라 모기보다 훨씬 크고 무는 것도 아프더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모기들이 위험한 병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결국 지구 온난화 자체를 늦춰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5 계절이 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2.0 계절이나 1.5 계절로 더 악화되는 건 막을 수 있으니까요. 1.5 계절이면 여름과 겨울만 남고 봄, 가을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처럼 탄소를 계속 배출하면 21세기 말에는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해야 미래 세대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2.5 계절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6개월, 겨울이 5개월, 그리고 봄과 가을이 합쳐져서 1개월, 이런 미래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하면 막을 수 있어요.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우리 작은 실천부터 꼭 시작해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이, 야! 또 혼자 안녕하고 도망갈래 햄토리. 이리 와봐. 내가 오늘 또 새로운 걸 발견했거든. 부산 앞바다 수온이 2도나 올랐다는데 야야야! 햄구원!